안녕하세요. 심리전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솔 라방 전에 올린 영상에서 그리고 쇼츠로도 올렸던 장면 있죠. 화장실 따라가도 돼? 그게 플러팅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저는 플러팅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숙님도 라방에서 결국 인정했죠. 위층 소파로 가기 위한 행동이었다 라고요. 그 플러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의식의 흐름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종회를 중심으로 정숙님이 왜 끝까지 영철님에게 여지를 주었는지 심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철님에게 거절의사를 표현하는 듯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여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정숙님이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지가 보였다는 겁니다. 우선 정숙님은 얼빠예요. 처음부터 영수, 상철 두 분에게만 끌렸습니다. 그 두 남자는 장거리는 어렵다고 했죠. 근데 정숙님은 남자랄입니다. 눈짓, 손짓 플러팅은 먼저 하지만 절대 먼저 이름 부르면서 데이트 신청은 하지 않아요. 상대가 넘어오게 기다리는 스타일이죠. 특히 상철님한테는 의도 있는 플러팅을 했었는데 상철이 갈팡질팡하니까 다른 남출들과도 찍먹을 합니다. 특히 원철님과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셀카도 찍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입니다. 마음 일도 없는 남자 어깨에 기대는 게 정상입니까? 그걸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연애용입니다. 결혼 상대감으로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최종회에서 사람들이 영철에게 거절 표시를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자 선뜻 말하기 어려워했는데요. 애매하게 끌고 간 이유는 본인도 압니다. 그동안 썸 같은 시간을 즐겼기 때문에 갑자기나 영수님 좋아해요 라고 말하기가 민망했던 거죠. 정숙님은 영수님과 데이트하면서 공유 닮았다는 말을 하죠. 이건 애초에 영수를 잘생겼다 생각했었고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게 티가 나는 장면입니다. 영수님이 정숙님한테 푹 빠져야 장거리 연애도 가능할 수 있으니 슈퍼데이트권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흥을 영철, 광수님한테 쓰면서 철저히 질투 작전으로 이용했는데 인터뷰에서는 한번 알아보려고 썼다, 의리로 썼다,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종회에서는 눈물 시전이 나옵니다. 영철님과 거절 대화도 보시면 내용에 거절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여지주는 말을 합니다. 오빠가 좋다. 3년 만난 커플 같다. 이런 말을 먼저 깐다는 거는 중간에 이성적 감정을 못 느꼈다 말도 하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포기하기 힘들게 만드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나 좋기도 한단 거야? 지능이 낮으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말로는 또 편안했다 하면서도 좋았다. 3년 만난 농익은 커플 같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힐끔힐끔 보는 행동들. 이건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울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울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왠지 착한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정숙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시청자들에게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던 겁니다. 즉, 악어의 눈물이죠. 여러분, 나솔은 원래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숙님이 욕을 먹을까요? 24기 옥수님도 플러팅 많이 했지만 대놓고 해서 오히려 귀여움으로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늘 연기를 합니다. 나는 플러팅 안 했어. 남자들이 몰리는 건 내 잘못 아냐? 이런 포지션을 취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얄밉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님은 객관적으로 외모 상위 10%,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단호히 거절할 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빨리 정리하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는 거죠. 물론 영자님은 막판에 끌고 가서 피해봤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얘기해주죠. 반면 정숙님은 끝까지 애매합니다. 영철님과 거절 대화할 때도 여전히 정숙님은 미묘한 여지를 줍니다. 1단 거절 멘트 전에 처음 멘트가 오빠가 좋다, 3년 만난 커플 같다 이런 말로 시작한다 말입니다. 이성적 끌림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도 영철이 남자로 안 느껴졌다는 거냐고 되물으니 그게 아니잖아 합니다. 참, 카메라가 있으니 다시 맞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투는 질질 끄는 게 전형적인 애매한 스탠스를 잘 취하는, 끌리는 게 습관적인 여자인 거죠. 정숙님은 영철님이 싫다면 그냥 짧게 대화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질질 끕니다. 보다 못한 옥수님이 위에서 다른 출연진과 얘기를 하며 한마디 하죠. 서로 싫다면서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저 모습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정숙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철님의 집착과 미련으로 나왔지만 이건 영철님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정숙님은 영철님이 마음에도 없다면서 1%는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 술 취해서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몸이 영철님 쪽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대화도 길게 하는 거 보면요. 영철님은 사실 첫인상에서는 옥수님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옥수님은 마음 없는 사람한테 여지 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영철님도 미련 없이 정숙님을 알아봤었던 거죠. 여성분들, 만약 연애만 즐기고 싶으시다면 정숙님처럼 하셔도 됩니다. 외모가 조금 되신다면 남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겁니다. 대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잘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 남자들에게 다 흘리는 여자가 되면 안목 있는 남자들은 바로 믿고 거르는 거예요. 영수님도 결국 정숙님을 선택했지만 현실에서는 오래 못 갔습니다. 영수님은 밖에서는 콧대 높은 잘난 남자였을 텐데요. 남자가 외모가 괜찮으면 여자 외모 괜찮은 것보다 더 상위로 봅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잘 안 따라와주는 정숙에게 안달감도 느끼고 도파민이 퍼졌지만 현실에서는 서울에 예쁘고 능력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장거리를 극복할 만큼 정숙님이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몇 번 만나고 편커로 이어지지 않았죠. 정숙님의 가장 큰 단점은 스킨십 남발입니다. 본인은 의식 못하지만 남자 터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심지어 영철님이 눈물 닦아줄 때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보통 마음 없는 남자에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몸이 자동으로 피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감이 있다 해도 몸이 반사적으로 피해졌을 법한데 정숙님에게는 저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인가 봅니다. 영철님도 보통 남자는 아니죠. 여자가 어느 정도 거절했으면 물러서야지 하남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보통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영철님은 라방에서 보면 자기 객관화를 한듯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솔에서 여러 사람 알아보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난처럼 마음을 가지고 흔드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면요. 남자분들, 스킨십을 남발하는 여자, 마음 없이 흘리는 여자, 처음에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정숙님은 외모, 성격 다 매력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도 이제 자기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괜히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괜히 어깨에 기대는 그런 스타일요. 본인은 그냥 가볍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 달, 1년, 아니 몇 년을 미련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연애에서 여지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의 심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택 구할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